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9월 말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았는데요. 그렇죠. 쭉 빠졌어요. 다른 2차 전지들은 잘 가는데 왜 이 종목은 안 갈까요 하셨네요. 굉장히 좀 억울할 거예요. 네. 예, 같은 뭐 동박업체인 일진 머터리얼즈는 다시 뭐 똑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제 신고가 네.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위에서 한 20% 이상 조정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좀 반등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SKC는 원래 이제 동박을 기대감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반도체 소재는 그냥 덤으로 그냥 워낙 좋으니까 또 그쪽 업황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박 기대감으로 뭐 2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뭐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뭐 갑자기 또 시장 이걸 사셨던 분들은 뭐 응급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발표를 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갑자기 뭐 응급제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급제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뭐 이것도 해?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그걸 한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갑자기 또 뭐 이사에서 응급제 투자가 뭐 중복 투자가 된다. 그럼 다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네. 예, 다 스톱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또 주가를 또 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도 하라고 안 했어요. 예. 응급제에 대해서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그거 갖고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동박 투자해서 캐파 늘리고 거기서 수익 뽑아내기도 지금 바쁜데 무슨 응급제예요. 예. 하던 거나 이제 잘해야지. 그게 어떻게 또 그러면 이거 그 이사에서도 사업을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 안정화되고 또 실적이 이제 동박이 계속 이제 한 3분기 4분기가 되겠죠. 이제 네네. 4분기 실적 나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또 기록했을 겁니다. 네. 지금 동박이 이제 쇼티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초점이 또 맞춰지게 되면 주가는 회복은 할 거예요. 다만 근데 이게 뭐 또 20만 원, 30만 원 그런 게 간다 그게 아니라 한 또 다시 정고점 정도에서는 좀 막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안정화가 된다면 정고점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SKC는 우리가 김주희 대표님 우리가 이 3, 4만 원대부터 들어갔던 거. 그렇죠. 이거 오래됐습니다. 진짜요? 예. 우리는 이거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18만 원 정도 넘어왔을 때 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한 건 나빠서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시가총액이 왔기 때문에 다 정리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요거 참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요 종목은 저번에도 우리가 아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서 하나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상하기만큼 공매도 세력이 좀 많이 껴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요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마 우리가 그때 상담을 했었을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올라갈 거다. 네. 이상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근데 이 종목은 공매도 세력도 많고 또 주식 선물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많다. 뭐 이상한 보고서 내가지고 이 손실이 너무 커졌을 테니까 하방에 걸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제 내비두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근데 또 이런 난리통을 보인다는 얘기는 여전히 여기에 또 괜히 주식 선물로 이거 상품 만들어 놔가지고 SKC 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빼버리면 다시 또 산다라는 사게 되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거니까. 네. 글쎄요, 그냥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내비두시는 것이 맞는데 비중이 자꾸 걸려요. 남들이 다 좋다 그러는 것도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반등 나왔을 때 뭐 매수가 정도라도 오게 되면 물량을 좀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지만 그때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동입니다. 매수가는 11,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상사 이래 상반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였는데요. 이분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물리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여기 뭐 상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농기계 또 전문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아니에요. 본인이시죠. 네. 또 잘 어울리세요. 저 친구도 강원도에 다 해봤어요. 이런 아, 거. 그래요? 오. 대동이 네. 예, 대동이라는 회사가 참 이거 K 컨텐츠 주기도 해요. 그 왜 그러냐? 뭐 한국관광공사 그거 보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 하는데 뭐 머드맥스라고 네. 그 충남 서산의 뭐 갯벌에서 이제 경운기가 막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야 갯벌에서 저렇게 경운기가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다 대동 겁니다. 그게. 그냥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네. 공짜로 그게 이게 이제 조회수가 거의 뭐 몇 천만 회예요. 그 영화 매드맥스를 패러디한 그걸 거죠. 패러디해 갖고 머드맥스라고 해서 이제 각 그냥 우리나라의 네. 뭐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한 거죠. 네. 예. 그런 것만 해도 참 손 안 대고 이제 코 풀었다. 그냥 안 그래도 지금 실적은 너무 좋아요. 네. 예. 3분기, 4분기 해서도 미국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나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미국은 사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텃밭을 가꾸는 게 좀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시골집이나 교외에 있는 집값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한테 텃밭은 우리한테는 거의 뭐 분홍이에요, 분홍. 텃밭이 그냥 뭐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딱 농기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큰 것들은 기업형 막 이런 것들은 안 맞고 국내 딱 농기계, 소형 농기계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워낙 싸요. 예,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잘 받았고 뭐 지금은 요런 뭐 농기계나 이런 게 한번 좀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8월 달에 좀 오버슈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적절하게 아주 담백하게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절매보다는 비중도 보니까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여기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좀 밀려가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방법이라고 그냥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그렇죠. 낮추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시 남자지만 예전에 또 트랙터를 모르셨던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농촌이라도 네. 경운기를 맨날 몰던 사람이랑 분홍의 아들은 좀 달라요. 다르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 한번 네.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게 그 1, 2분기 실적이거든요. 1, 2분기 실적이 2019년도, 2022년도 1년치 실적만큼을 찍어냈어요. 1, 2분기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거죠. 뭐 트랙터가 미국에서 아주 잘 팔려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유명한데 문제는 지금 3, 4분기 넘어오면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요. 작년 이맘때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농이 원래 3, 4분기 때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김준 대표님께서 3, 4분기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3, 4분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 원래 트랙터 산업의 3, 4분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주가가 또 빠르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팔 이유가 없어요. 팔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물량 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000원대 완벽하게 뚫어놓고 안착했을 때 내년도를 생각해 두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불타기를 하자. 또 올라왔을 때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히려 불타기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입니다. 매수가는 12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5% 들고 계십니다. 세 차례나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제 겁이 난다고 해요. 네. 포기를 해야 할지. 근데 증권주들도 금리 인상에 수혜주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고요. 이게 사실 증권 업종들이 다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이번에 좀 많이 털렸잖아요. 뭐 26조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뭐 거의 지금 단기간에 뭐 10월달 들어서 뭐 3조가 좀 넘게 줄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신용으로 벌다가 신용으로 털리잖아요. 그건 또 수수료 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신용을 쓰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지금 또 그거를 또 채워 나가게 됩니다. 이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지금 또 신용으로 돈을 버는 게
영업이익의 거의 뭐 절반 정도를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안 끊겨요. 안 끊기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고 뭐 상품을 뭐 다양한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용 이자는 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득은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워낙 지금 쌉니다. 워낙 싸요. 지금 뭐 이게 PR로 따지면 한 3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비중은 더 늘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겁을 먹기보다는 그냥 소위 말하는 버텨라. 요겁니다. 네. 뭐 버이라고 하죠. 네. 좀 뭐. 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존버를 좀 길게 하면 수익까지도 갈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는 오죠. 증권주 타이밍이 또 오거든요. 네. 결국. 시장에 이제 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또 타이밍, 쇼 타이밍을 증권주가 하니까 그 타이밍이 또 오게 됩니다. 네, 증권주들의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 더 존버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마지막 꽃이 피울 때, 석양이 질 때처럼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보여줄 때 일부 가치주, 싼 종목이 치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지주사 치고 나가고 야 이제 올릴 게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같이 치는 게 아니면 또 선빵으로 먼저 치는 게 증권주가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 많이 겪어봤거든요. 증권주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 키움증권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화면 보시게 되면 2조 8천입니다. 2조 8천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2조 8천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이다. 멀티플이 2.8. 대한민국의 제지주를 제외하고는 이런 멀티플을 주는 섹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거를 자를 필요는 없다. 근데 물량을 자꾸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이거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물타기를 계속했는데 시장이 폭락으로 넘어가. 그럼 증권주부터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책임하게 자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가 여러분, 투자를 좀 더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지 마시고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질러 놓은 거 그냥 기존 물량은 계속 유지하고요. 12만 3천 원대에 복귀한다라고 하더라도 증권주를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을 일단 줄이지 마시고 차후에 문자 한번 더 주십시오. 그때 키움증권 의뢰했던 사람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원희가 입혔어요. 네, 원익 IPS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30%고 4만 5천 원인데 네, 실적하고 비메모리가 좋다 하는데 야는 장비주기 때문에 네. 본선까지 오겠는지 가지고 가도 되겠는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올라올 수 네, 있는지 궁금하신 것 장기적으로도 같아요. 네. 반도체만 안 좋다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는 날부터 빠졌는 게 한 번도 반등이 없이 9번을 빠져고 처음 그렇군요. 떴어요. 그러네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뭐 원익 IPS가 이건 뭐 그 국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사실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 뭐 대표주 중에 뭐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래도 그나마 이거 원익 IPS를 샀다는 게 좀 다행이에요. 굉장히 지금 뭐 심리적으로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좀 공격들도 많고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막 목표가를 이제 와서 낮추고 좀 위에서 좀 낮추든가
이제 와서 다 떨어진 다음에 맞아. 막 낮추고 있죠. 예. 네. 항상 그럴 때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때가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미 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어쨌건 그거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게 그런 거 나오니까 지금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장비주들도 결국 이제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원익IPS가 첫 번째로 먼저 지금은 좀 미미합니다. 먼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시점이 그래도 좀 떨어졌다고 요 정도면 이제 다 왔겠지 하고 샀는데 거기서 이제 더 밀린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바로 회복하는데 회복됐을 때 아우 드디어 탈출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가져갔어요. 어차피 또 이것도 타이밍이 또 오게 증권주랑 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타이밍이 또 오게 되는 거니까 본인의 타이밍을 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뭐 똥주를 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종목 자체는 좋은 거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덧붙여 주시겠어요? 근데 뭐 우리 스타치클럽은 그걸로 유명하죠. 장기 투자로. 얘네 안 파네. 이걸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매년 이제 2018년도부터 실적인데 우리 영업이익률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매년 매출액이 꾸준하게 2018, 19년도 넘어갔을 때 장비주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해온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즉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원익IP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투자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도 조금씩 매출이 찍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TSMC가 마진율이 40%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면 또 원익IPS가 수혜고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구간 투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2022년도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놓고 시장 빠져가지고 손실 날 수 있어요. 좋은 종목, 성장하는 기업 잡고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참에 한번 요 30%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되겠다.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저는 셀티리온 헬스케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128,000원에 20%입니다. 네, 128,000원에 20%. 이번 시장 하락과 함께 10만 원 선이 깨져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저는 사실 셀티리온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래서 단기 반등가 1차, 2차 예를 들어 이제 손절 같은 거 목표가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너무 네. 많이 갑자기 빠져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어디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반등은 일단 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를 뭐 예전에 뭐 이게 17만 원, 18만 원 간다, 뭐 그런 거 뭐 20만 원 갈 것이다. 또 지금 뭐 셀트리온하고 이제 합쳐지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뭐 연초에는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레키로나 뭐 이런 것들도 붙었었고, 근데 뭐 셀트리온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뭐 합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붙어야 돼요. 내용이 또 붙어야 되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잘 돼야 또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또 파는 거 아닙니까? 헬스케어는. 그 셀트리온이 실적이 3분기에 뭐 안 좋다 뭐 얘기들이 있어. 그걸 또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난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바이오 쪽 섹터에 대해서 일단 뭐 던지고 보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도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자 이건 뭐 낙폭가 되니까 좀 올라오긴 해요. 올라오긴 하는데, 자
이게 지금 24시 차트에서도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좀 들어와서 이게 어디서 또 막 올라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붙어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검은선 네. 이게 한 뭐 11만 원에서 뭐 10만 8천 원 이게 좀 또 내려오게 될 거예요. 네. 예. 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과감하게 좀 종목을 갈아타는 쪽으로 하시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을 한다면 과감하게 좀 종목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도 동의를 하세요? 지금 셀트리온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매도 세력의 또 대상이 됐다 이렇게 또 이제 봐야죠. 첫 번째로는 채권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 쪽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또 낍니다. 이유가 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그 백신과 치료제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바이오가 과연 글로벌 인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발생한 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오 이건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대규모 자금들의 우리나라 말고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 또 글로벌 국가들의 자금 유치가 있을 것이다. 경쟁 구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약간의 뭐라고 해야 할까 정보지 타입으로 좀 돈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좀 공매도가 달라붙더라고요. 참 신기한 상황인데 좀 공매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주식이 없는데 왜 팔아?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주욱 대표님은 조금 위에를 잡았는데 저는 좀 갭 이론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 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여기 갭을 처음으로 진출하는 구간이 얼마냐면요. 10만 400원이에요. 10만 400원부터 또 10만 3,500원 여기 사이거든요. 여기 사이 올라오게 되면 물량을 다 줄여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때려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으로 저는 좀 더 좀 빠르지만 접근을 선대형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손절인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잡아놓고 물고 뜯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손절을 하시고 좀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계속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전화 주셨나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방금 세트리온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네. 저 역시도 ST팝 계약 주지 않겠어요? ST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2만 5천 원. 네, 12만 5천 원에 비중을 예, 10만 원. 여기 10%. 네, 10% 들고 계십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여기를 상담한 지가 한 2달 됐는데 그때 네. 14만 원까지는 또 2차 매도 가기를 해주셔서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죠. 시장이 쭉 빠지면서 또 주가가 더 빠져버렸네요. 많이 네, 희망이 없어져요.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해서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이게 좀 결정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갈아타야죠. 예, 확실하게 갈아타야 되는 게 맞고요. ST팜이 올라왔던 거는 그거예요. mRNA, 그 백신, 그것 때문에 좀 올라왔었고, 얘네가 뭐 원료에 대해서는 뭐 기술력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뭐 뚜렷한 어떤 뭐 성과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부에서 미국이 이제 모더나 밀어주듯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국내도 뭐 mRNA 이런 쪽에 애들이 하나씩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고 했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모르죠.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반등을 해도 뭐 지금은 좀 하락을 멈췄는데 반등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10만 원 넘기가 지금 이제는 네.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뭐 잘 올라오면 또 혹시라도 이제 바이오 쪽 한번 많이 뺐으니까 어떤 공매도 쪽에 환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할 여지는 있어요. 그때 이제는 돌아서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비중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셨으면 일단은 그쪽으로 좀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반등폭이 크지 예, 예.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99,000원, 98,000원 이상 오게 되면 물량을 줄이자. 저도 바이오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이오를 좋고 싶고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종목 사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해자가 있는 산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뭐예요? IT 제조업이잖아요.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거 우리 진입장벽 높지 않습니까? 글로벌 어떤 국가가 와도 우리한테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 K 콘텐츠 요즘에 핫한데 이거 여기서 안 끝나니까요. 어떤 대안주를 찾아가지고 해자가 있는 산업군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찾아가지고 그 기업도 해자가 있어야 돼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얘네가 최고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대형주 말고도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도 많으니까 좀 잘 잡아가지고 꼭 복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목표가를 좀 짧게 보자. 98,0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전화 한 개 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삼성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17만 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60% 정도 됩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나요? 조금 비싸게 사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기는 네.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뭐 60%까지 했는데 그냥 뭐 나머지도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요? 드리기는 좀 어렵죠. 네, 뭐 남겨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늘도 벗어났어요. 삼성전자의 그늘도 벗어났고 매출처가 뭐 삼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다양합니다. 뭐 애플도 뭐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갖다 쓰고 있고 PCB 쪽도 PCB도 지금 삼성전기가 그동안 이제 MLCC 하나만 보고 MLCC 하나만으로도 요 정도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FC, 뭐 BGA, FCC 그런 프리미엄 PCB 쪽에 이번 1조를 박는다고 해요. 1조를. 그 정도면 점유율이 1조를 투자했을 때 점유율이 일본의 그 1위 업체, 뭐 2위 업체, 뭐 교세를 막 이런 애들을 좀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쪽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는 MLCC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모듈도 괜찮고 MLCC도 괜찮고 이제 반도체 기판까지 좋다. 이러면 좀 프리미엄을 좀 받을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겠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최근에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는 데가 PCB 쪽을 많이 다녀요. 네.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네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을 가는데 다 삼성전기는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업계에서도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들고 가십시오.